내공의 힘 2학년 4단원이고요. 광합성이랑 증산작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빈칸부터 다 채우고 나서 뒤에 63페이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포도당. 자, 두 번째,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3번에 파란색, 4번에 녹말, 5번에 엽록체 하고 녹말, 다음 6번에 증가 그리고 감소, 7번에 A는 A가 공변세포, B는 기공, C는 표피세포 입니다. 다음 8번에 증산작용, 다음 9번에 낮 그리고 밤 그리고 낮, 10번에 입, 강, 높, 낮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제 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5번, 다음 2번에 4번, 3번에 어디 있을까? 3번에 3번, 4번, 1번, 5번, 5번, 2번, 다음 6번에 3번, 다음 7번에 5번, 8번에 4번, 5번, 다음 9번에 4번, 10번엔 3번, 11에 2번, 12번에 2번, 13번, 3번, 14번, 기억, 다음에 디귿, 다음에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수가 적어요. 14개밖에 안 되고 15번도 있네요. 15번에 C, 다음 B, 다음 A 이렇게 되고 16번, 17번. 요 두 개의 문제는 시사수령은 조금 이따가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광합성 내용이고요. 요 그림에 있는 A, B, C, D 빈칸을 채울 수 없다면 다시 내용을 보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강의를 다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A, 기공을 통해, 여기 기공이거든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기체겠죠. 어떤 기체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자, 물은 어디? 여기 물관에서부터 끌어올렸네요. 물관. 그쵸?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광합성 산물, 여기 빛이죠? 빛을 받아서 광합성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내는 산물,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포도당은 곧바로 엽록체에서 녹말로 전환되겠죠. 자, 그리고 광합성 하고 나면 이 기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기체는 산소, O2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 B는 포도당, 녹말, 산소라서 5번 체크. 다음 2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 빛 에너지는 엽록소에서 흡수. 맞습니다.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라는 색소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죠. A는 포도당이었죠. 잎의 기공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 A는 이산화탄소네요. 미안합니다. A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흡수되고 B가 뭐였죠? 포도당이죠. 물에 잘 녹지 않지만 C는 물에 잘 녹는다. 틀렸어요. 반대로 됐습니다.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만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B와 C의 설명이 반대로 돼서 틀렸어요. 다음에 D는 산소입니다. 식물에서 호흡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틀린 거 4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이거 노란색 BTB 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액체인데 이 노란색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야. 파란색 BTB 용액에서 사람이 날숨으로 숨을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그럼 호흡할 때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그냥 노란색이죠. 자, B 같은 경우 C, B, C 둘 다 검정말을 집어넣어 놨는데 B는 검정말이 들어있고 C도 검정말 들어있고 C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놨기 때문에 빛을
못 받죠. 그래서 광합성을 못 합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B는 빛을 받았고 검정말이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도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겠죠. B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해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 소모된다. 그러니까 색깔이 뭘로 변한다?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BTB 용액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상태, 없는 상태가 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요? 자, 보면은 색깔 변화. A는 안 변하고요. 틀렸어. 노란색 그대로. B는 노란색, 아닙니다. 파란색이겠죠. B가 파란색으로 변하고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다. 3번 체크하면 됩니다. C는 노란색 그대로고요. 광합성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C는 파란색이 틀렸죠. 노란색이니까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4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일단 빛이 필요하죠. 빛 에너지를 받아야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광합성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그럼 빛과 이산화탄소 1번, 5번입니다.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햇빛을 받았고 어둠 상자에 두고 나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 검정말, 어둠 상자에 둔 검정말. 이건 각각 다른 거네요. 자, 햇빛에 둔 검정말이 이거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녹말을 생성했겠죠. 포도당을 처음에 생성했을 거고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어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에탄올에 물중탕합니다. 물중탕을 하는 이유는 식물 내부에 들어있는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엽록소가 녹색이거든요. 이 녹색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려봤자 색깔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엽록소를 전부 제거해서 거의 투명한 색으로 탈색해야 됩니다. 투명한 색으로 탈색을 하고 나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녹말이 들어있으면 플러스 녹말이 있죠? 그럼 이 녹말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녹말이 만나면 이 내부의 엽록체에서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나는 잎을 탈색한다. 그렇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포도당 틀렸습니다. X 뭐죠?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입니다. 2번 틀렸어요. 이거 형광펜 해놓을게요. 페이크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다에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 검정말이 엽록체만 청남색. 그렇죠.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얘만 되는 거니까.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틀린 거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자, 이거는 광합성하고 났을 때 어떤 기체가 발생하냐라고 하는 실험인데 탄산수, 나트륨 이거는 사용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빛에너지 비춰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체가 나올 거야. 여기 산소 기체. 발생할 겁니다. 산소 기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이러면 얘가 산소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산소는 여기 있고 산소 있고 불꽃을 데워본다. 다시 불탈 거예요. 석회수에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이 7번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1개 켰을 때, 2개 켰을 때, LED 등을 3개를 켰을 때 어떤 게 광합성을 더 많이 할 거냐? 빛이 더 세면 쓸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그려놓고 이 빛의 세기 여기가 광합성 양. 자, 일정 양의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 양 같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다가 일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를 켰을 때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광합성 산물 뭐가 있었어? 산소 있었죠? 자, 시금치 조각에서 산소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떠오를 건데 얘가 하나 했을 때보다 2개 했을 때 얘가 더 빨리 떠오를 거고요. 3개 켰을 때 더 빨리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을 더 잘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탄산수, 나트륨, 이산화탄소 공급 그렇습니다. 잎조각에서 산소 발생 그렇죠. 잎조각이 떠오른다 맞습니다.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그렇죠.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나면 빛의 세기가 세진다 맞습니다.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산소를 빨리 발생을 많이 시켜서 더 빨리 떠오르겠죠.
답은 5번입니다. 8번 볼게요. 자,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하고 광합성 양의 관계. 자, 보면은 그래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이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아예 빼고 생각할게요. 자,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은 점점 세지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일정이고 이거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죠? CO2 농도. 이렇게. 그 다음에 온도는 높아지다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4번, 5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증산작용 관련된 내용이고 증산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 잎에서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건데 바람이 셀 때, 빛이 셀 때, 온도가 높을 때, 수분량이 많을 때, 하지만 습도는 낮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자, 그래서 광합성이란다. 증산작용을 제일 잘하는 것은 가. 제일 못하는 것은 다.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비닐봉지를 씌워놨기 때문에 내부에 습기가 차면서 습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을 점점 증산작용을 점점, 미안합니다. 적게 하기 시작할 거야. 자, 가에 물이 가장 많이 남는다. 틀렸어요. 가장 많이 증산작용을 했기 때문에 물이 제일 적게 남아있을 겁니다. 나의 물이 가장 틀렸어. 가의 물이 제일 많이 줄어들고 다에서 증산작용이 작용 못하죠. 잎이 없으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고 식용유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의 증발시키기 위해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려 주면은 여기 위에 식용유 탁탁 떨어져 있어요. 증발 못합니다. 식용유한테 맡겨서.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증산작용 그리고 광합성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A는 뭔다?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C는 표피세포입니다. 공변세포에 엽록체가 갖고 있어요.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고 나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물을 흡수해서 빵빵해지면서 가운데 기공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 할 때 증산작용도 잘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A의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거나 닫히고요. A는 안쪽 세포벽이, 이거 중요합니다.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껍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열리는 거. B는 주로 밤에 열리고, B 어디 있어? 기공은 주로 밤에 열리고, 낮에 닫힌다? 이거 틀렸는데요? 답이 왜 4번으로 되어 있을까요? 답은 3번입니다. 미안합니다. 답은 3번. 밤이 아니고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과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기공 맞고요. C는 표피세포 맞고 엽록체가 없어. 그렇지.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틀린 거는 3번이었습니다. 다음 11번.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틀렸어요.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죠. 2번 틀렸다. 엽록체 속의 엽록소에서 빛을 흡수, 광합성이 일어나면 양분과 함께 산소 발생,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틀린 것은 2번. 다음 12번 볼게요. 자, 이거는 LED 전등 갖다 놨습니다.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건데 얘를 가까이 옮기면 빛의 세기가 더 세지기 때문에 광합성을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기포가 더 많이 생기겠죠. 발생하는 기포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산소. 발생하는 기포수는 광합성 양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면 기포가 많이 발생합니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주지 않아도 된다.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양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놔야 됩니다. 전등빛이 밝아질수록 발생하는 기포수는 많아질 거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 양 틀렸어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다. 13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공이 열리는 낮에. 그쵸? 밑에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공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거 맞고요. 잎의 뒷면보다 앞면 틀렸어요. 잎의 뒷면에 기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잎의 뒷면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틀린 거 3번.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 그쵸?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죠. 14번 볼게요. 자, 그림은 잎의 뒷면입니다. 표피를 나타냈어요. 여기 공변세포, 기공이 열려있다. 이건 낮이죠. 여기는 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가에서 나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가에서 나로 바뀌는 상황, 기공이 닫혀 있다가 기공이 열렸기 때문에 광합성을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을 때 구멍이 열리겠죠. 기공이 열립니다. 습도가 낮거나 바람이 잘 불고 햇빛이 강하고 온도는 높아야 되겠죠. 그럼 리얼은 틀렸고 기역 디귿 리얼이라서 그냥 기역 디귿 리얼 쓰면 될까요? 기역 디귿 리얼. 다음. 자, 잎의 수가 다른 나뭇가지를 봅시다. 물, 식용유, 이거 봅시다. 자, 남아있는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C가 제일 많이 남아있겠다. 왜? 이파리가 적기 때문에 증산작용 양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A와 B는 이파리 수는 같아요. 그치? 자, 그런데 증산작용을 누가 잘 할 거야? 똑같이 잘 할 거야. 근데 누가 물이 많이 증발하니? A는 증산작용도 하면서 물이 증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고 B는 식용유로 덮어놨기 때문에 증발은 못하면서 증산작용해서 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거는 C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얘가 제일 많이 날아가고 덜 날아가고 아예 안 날아가고 C, B, A 순으로 하면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햇빛에 검정말이 광합성 할 거고 에탄올 물중탕에 쓸 거고요. 물중탕에 쓸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화칼륨에 의해서 색깔이 청람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다의 결과 검정말 잎에서 색깔 변화가 나타난 부분 엽록체겠죠. 엽록체 색깔은 청람색으로 나타납니다. 엽록체 색깔은 청람색 끝인가요? 이게 답니다. 자, 2번 1번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되나요? 서술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말로 줄줄 써놔야 됩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 다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된다. 만들어진다. 자, 다음 17번 볼게요. 이거 온도입니다. 아주 간단.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광합성량은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여기서 죽는 거야. 식물이 죽으면 광합성 그때부터 못하기 시작하죠. 기억은 온도 적으면 되고요. 가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온도와 광합성량입니다. 광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여러분은 서술로 해야 됩니다. 말로 적어야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일정 온도 이상에서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자, 17번까지였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